그 발견의 소식이 지구에 전해지기 전에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미 자연의 법칙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분광 분석 결과 먼지가 있어야 할 곳에 니켈이, 얼음이 있어야 할 곳에 금속이 나타났다.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맨해튼 크기의 방문자가 인간 합금을 흘리고 있었다.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그 도착이 아니었다. 인식이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금속 공학을 행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세계들 사이 어둠 속의 도시. 화성과 태양 사이에 깊고 공기가 없는 고요 속에서 맨해튼 크기의 무언가가 금속을 흘리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이를 고속 이동체로 기록했다. 차갑고 효율적인 궤도로 우리 태양계로 파고드는 항성간 전체. 그들은 이를 사마이의 아틀라스라 명명했다. 태양에 묶이지 않은 세 번째로 알려진 항성간 방문자.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여기서 형성되지 않았으며 우리 것이 아니다. 혜성처럼 행동했어야 했다. 그것이 기대였다. 그것이 항상 기대되는 모습이다. 얼어붙은 천체가 열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순간적으로 기화하고 압력이 쌓이며 물체는 햇빛으로부터 깃발처럼 뻗어나가는 휘어진 빛나는 꼬리를 흘리며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평생 그 모습을 지켜봐왔다. 그 시나리오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7월 말,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를 추적해 관측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그 이유는 즉시 설명할 수 없었다. 태양 복사에 의해 뒤로 날려지는 화려한 휘어진 꼬리는 없었다. 우주로 휘감겨 올라가는 긴 흰 베일도 없었다. 대신 집중된 제트,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쏘아지는 강렬한 질량 분출 흐름이 있었다. 물질 흐름은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태양을 향해 향하고 있었다. 그 제트는 가볍고 아름답지 않았다. 매우 조밀했다. 보고된 분석에 따르면 초당 약 330파운드, 약 150kg의 물질을 운반했다. 이산화탄소, 물, 미량의 시안화물, 니켈, 철은 없었다. 사렘사의 아틀라스 뒤로 신부의 드레스 자락처럼 흘러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추진력에 가까웠다. 방향성이 있었다. 8월 하와이의 KK2 망원경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관측했을 때 데이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분광 분석 결과 사마이 아틀라스가 초당 약 4개 니켈을 방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함께 이동하는 철의 흔적은 없었다. 이 비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정상 해성들, 심지어 태양계 외부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사마이 아틀라스 이전의 두 해성들에서도 니켈과 철은 대체로 비슷한 양으로 함께 나타난다. 이들은 동반자다. 같은 원시 용광로에서 응축된다.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 로브가 나서 조용히 속삭이던 부분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분출되는 연기가 니켈 테트라카본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이 항공우주 표면 경화 등 산업용 금속 가공 과정에서만 관찰하는 매우 특이한 니켈 탄소 화합물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화합물은 다른 어떤 천체에서도 관측된 적이 없다. 그는 이 화합물이 자연적인 해성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기록된 어떤 해성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해서는 안 될 합금이다. 니켈 테트라카본일은 지구 궤도상의 해성에서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화합물은 통제된 조건에서만 나타난다. 고압의 일산화탄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니켈이 탄소와 산소와 결합하여 운반, 침착, 금속 표면, 도금 또는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유독하고 휘발성이며 인위적으로 제조된 유용한 물질이다. 금속이 스트레스해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법의 일부다. 항공우주 산업이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항공우주 환경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KEK2는 사마이 아틀라스 해성의 분출물에서 약 4기의 초의 니켈 유동을 보고했다.
일시적 급증이 아닌 지속적인 유동이다. 동일한 가스 방출에서 철의 대응 신호는 없었다. 그 부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의미심장하다. 해석 물리학에서 철을 간과할 수 없다. 니켈과 철은 항성 핵과 초신성 분출물에서 함께 형성된다. 이들은 원시, 암석과 얼음으로 응축된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곁에 존재해왔다. 이전 두 차례의 항성간 방문체에서도 사나이,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들은 여기서 탄생하지 않았다. 니켈과 철은 가열되면서 증기 속에 함께 떠다녔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형제체들은 비슷한 수준이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이 규칙을 깨뜨린다. 철을 잃고 니켈을 폭력적이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선택성이 필요하다. 필터가 필요하다. 공정이 필요하다. 로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제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사나이 아틀라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사실상 비난했다. 그는 바로 이 니켈의 특이한 행동이 산업 생산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항공우주 코팅과 직접 비교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케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자들은 더 온건한 해석을 제시했다. 아마도 세나이 아틀라스 표면이나 내부에는 우리가 아직 기록하지 못한 방식으로 니켈을 분리하는 특이하지만 자연적인 지구화학적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본능이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결론으로 급히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먼저 자연적인 설명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학문적 엄격함이다. 그러나 사르마이 아틀라스는 이 엄격함을 시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화학이 아니라 기하학적 구조와 행동 양상이기 때문이다. 일반 혜성의 꼬리는 복사압과 승화, 운동량이 결합된 결과다. 태양광이 핵을 가열하면 휘발성 물질이 외부로 분출된다. 태양풍과 광자 압력이 그 물질을 태양으로부터 쓸어갑니다. 꼬리는 일반적으로 태양과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깔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교과서적인 사마이입니다. 아이 아틀라스는 질량을 태양을 향해 내뿜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7월 말 허블 이미지는 우주로 휘어져 나가는 웅장한 꼬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성 제트, 즉 내뿜어진 물질의 기둥이 태양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열원을 향해 제트가 발사되는 현상은 제트를 기둥 형태로 집중시키거나 형태를 제어하거나 방출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때만 발생합니다. 자신을 가열하는 대상에 직선으로 향하는 집중된 질량 분출은 단순히 녹는 현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작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보십시오. 정교한 니켈 화학 반응과 무기화된 듯한 제트 분출을 고려하면 세나이 아틀라스는 더 이상 수동적인 암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변모합니다. 여기서 능동적이란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응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임라인은 흥미로운 수준에서 긴급한 단계로 전환됩니다. 10월 초까지 사나이 아틀라스는 화성에 충분히 근접해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 MRO-2 고해상도 카메라 하이라이스로 촬영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카메라는 화성 표면의 물체를 1m 미만의 세부 수준까지 분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0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세나이 아틀라스가 화성으로부터 약 1200만 마일, 약 1031만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하는 동안 MRO는 프레임을 포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작동 중인 궤도 자산을 직접 고해상도 이미징으로 포착한 성간 천체다. 도전적인 기하학, 즉 해성의 행동 양상은 지루해야 한다. 물리학이 지루하게 만든다. 열과 회전, 태양풍이 예측 가능한 기하학을 만들어낸다.
천체의 절반은 항상 진공 속으로 증발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 속에 얼어붙는다. 인간이 해성을 읽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꼬리는 항상 메시지다. 여기가 태양 위치고 여기가 내가 지나온 길이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기록하기를 거부했다. 7월 말 허블 이미지와 8월 KEK 데이터 모두 물질의 주 흐름이 태양을 등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오히려 정상적 행동과 정반대로 태양을 향해 직접 굽이쳐 흘러갔다. 이 흐름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해성 배기 가스다. 그러나 미량의 시안 화물과 철없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니켈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분출물은 초당 약 300햄 30파운드의 물질로 확산된 기둥이 아닌 구조적 일관성을 보일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았다. 이러한 방향성은 수학적 예측을 깨뜨린다. 태양풍은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광자 압력은 반발한다. 자연적인 분출물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려면 태양풍의 반작용 압력보다 강한 방향성 힘을 생성하는 무언가가 천체 자체에 존재해야 한다. 제어 또는 구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CEK의 영상 분광학이 시간적 변동을 포착하면서 디파이언스의 기하학적 구조가 더 명확해졌다. 분출 기둥은 일정하지 않았다. 맥동했다. 때로는 강해지고 좁아졌다. 다른 때는 넓어졌다. 이러한 변조는 방출과 동기화된 회전 또는 능동적 조절을 암시한다. 실험실 용어로 이는 게이트 제어다. 우주 용어로 이는 유도 제어다. 나사 궤도 계산팀은 열 모델링을 넘어선 편차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소행성 센터의 예측 궤도표에서 미미한 불일치가 관측됩니다. 세마이 아틀라스의 현재 궤도가 측정 가능한 마이크로, 아크초 단위로 어긋난 것입니다. 미미하지만 일관적입니다. 이는 자기 상호작용 또는 내부 가스 방출 토크의 흔적입니다. 일반 해성의 경우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아틀라스에서는 방향이 반전됩니다. 따라서 모델이 깨진다. 만약 이 과정이 설계된 것이라면 예를 들어 태양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된 분사라고 가정해보자. 이는 꼬리의 부재와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 화합물 생성 현상을 설명해준다. 니켈 테트라카르보놀은 햇빛 아래에서 순수 니켈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므로 반사 배기 장치나 심지어 복사 차폐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궤도만으로는 의도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기하학적 구조가 이를 암시한다. 세계의 아이 아틀라스, 프레임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전한다. 사진적 아름다움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기능성을 위한 존재. 저항을 담은 기하학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다. 그리고 우주공학에서 오해는 인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침묵을 단련하는 과정. 지구산업 실험실에서 니켈 테트라카본일은 금속공학의 속삭임이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이고 정밀하다. 고압과 적정 온도에서 니켈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생성되며 밀폐된 시스템을 통해 운반 가능한 증기를 만든다. 목적지 챔버에 도달하면 열이 이를 분해하여 순수한 니켈 도금을 남긴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고 설계되었으며 호흡하면 치명적이다. 같은 화학 반응이 성간 천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다. 물질 형성 규칙 자체와의 대립에 가깝다. KEK 두 분석 결과 철의 흔적 없이 니켈만 지속적으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이 일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선택성을 시사한다. 우주 환경에서 철과 니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형제다. 죽어가는 별의 폭발 속에서 함께 응축되고 원시 행성 원반에 함께 떨어지며 세계들의 지각에 함께 박혀 있다. 니켈만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자연계는 기록된 바 없다. 이는 세계의 아틀라스가 침묵의 교훈임을 의미한다. 마치 기계와 연관된 과정을 숙달한 듯 행동한다. 목적을 위해 원소를 분리하는 능력. 그 분출물의 조성은 제어된 열 순환을 시사한다. 니켈 테트라카르보놀은 약 180칸돌에서 분해되어
니켈 입자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태양 복사 아래에서는 이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금과 침식의 피드백 루프를 생성하며 열 조절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피드백 루프의 유형이다. 과잉열은 분해를 촉진한다. 분해는 반사율을 변화시킨다. 반사율은 온도를 조절한다. 인공적 맥락에서는 수동적 냉각 시스템이다. 자연적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다. 이 과정이 사실이라면 사나이 아틀라스가 이동하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는 뜻이다. 배출된 니켈 1g마다 표면 다른 곳에 재침착되며 내부 행성계를 공전하는 동안 외층을 강화하거나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다. 이러한 자가 도금 현상은 관측소들이 화성 접근 과정에서 관측한 밝기의 꾸준한 증가를 설명해준다. 또한 전통적인 먼지 꼬리가 없는 이유도 설명된다. 배출되는 물질들은 실리콘 입자처럼 흩어질 만큼 가볍지 않고 응집력이 강하다. 인간 공장에서 니켈 카보날은 밀폐된 순환계 내에서 처리되어 단 한 조각도 누출되지 않는다. 이는 지능적 시스템이 평형을 유지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심우주에는 진공과 방사선 외에 격리 장치가 없다. 사나이 아틀라스가 급격한 고갈 없이 유사한 화학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은 단순한 가스 방출을 넘어선 내부 저장고와 순환 메커니즘을 시사한다. 이는 산업적 흐름을 모방하는 리듬으로 금속 침전물과 상호작용하는 가압, 휘발성 가스 공동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적이든 설계적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 항공우주 공장에 속할 합금을 생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 행동 정의들을 조롱하듯 정밀하게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KK 관측소의 장비들은 그 흔적을 포착할 수 있지만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KK의 그림자들, KK 관측소의 데이터 금고 안에서는 사나이 아틀라스의 빛이 숫자로만 존재한다. 플럭스 열, 방출선 비율, 태평양 하늘이 다른 항성계의 물체를 관측할 만큼 맑았던 8월 밤의 타임스탬프들. 망원경들은 제 역할을 했다. 광자 속에 진실을 모았다. 그러나 진실은 거의 깔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 숫자를 읽는 연구팀들은 갈림길에 섰다. 한 그룹은 화학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의도를 보았다. 공식 보고서는 니켈 현상을 이국적인 탄소 풍부 천체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광화학 반응으로 인한 잠재적자가 제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자연적 해석에 기울었다. 이는 단 한마디가 얼마나 쉽게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쓴 신중한 표현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패턴에 집중했다. 방출 강도는 거의 규칙적인 강역으로 변동하여 배출과 연결된 회전을 시사했다. 일부 프레임은 Z와 태양 벡터 사이의 기하학적 정렬을 암시했다. 무작위 분산이 없다는 점은 휘발성 물질에 의한 가스 배출 모델과 모순되었다. 데이터는 누출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동시에 케크팀은 기기 한계에 직면했다. 망원경의 분광기는 파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질감을 이미징할 수는 없었다. 사나이 아틀라스 표면에 반복되는 구조적 모티프 능선, 판, 공동등가 존재하더라도 이 거리에서는 관측 불가능했다. 광도, 곡선은 리듬을 보여주지만 원인은 보여주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이 논쟁은 학계를 넘어섰다. 협력 관측소들의 내부 통신망은 니켈 측정값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초기 저궤선 결과와 교차 참조하기 시작했다. 웹 망원경의 근저궤선 분광기는 유사한 흡수갭을 탐지하여 방출이 기기 오류가 아님을 확인했다. 이 현상은 실제했다. 불확실한 것은 원인뿐이었다. 3EID 아틀라스가 산업용 등급 화합물을 운반하고 있을 가능성은 과학자들이 성간 방문체를 분류하는 방식을 도전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천체들은 생성 이후 손대지 않은 채 얼어붙은 별 탄생의 기록 보관소다. 이 천체는 변형된 무언가의 유물처럼 어쩌면 금속 공학이 다르게 진화했거나
기술이 붕괴를 견뎌낸 시스템의 파편처럼 행동한다. KEK 연구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학이 아니다. 인간적인 측면의 광학이다. 어떤 물체가 비자연적일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동료들의 조롱과 기관들의 감시를 초래한다. 인공물이라고 외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과학자는 없다. 안전한 길은 항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함의를 도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연구의 마지막 문단은 니켈 생산을 이상하지만 자연적일 수도 있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그 절제 뒤에는 지침이 숨어 있다. 그들은 이 이상 현상을 측정하고 교차 검증했으며 여러 기기로 확인했다. 그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 현상 뒤에 숨은 논리의 기원이다. 세계의 아틀라스는 원소로 쓰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이미지는 그 미스터리가 남긴 그림자다. 사진이 아니라 평범함을 거부하는 무언가의 반사다. 재와 거울의 궤도, 내 행성계로 진입하는 모든 천체는 빛의 시험을 받는다. 방사선은 단순히 비추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구성, 표면 구조, 여용량을 판단한다. 평범한 혜성에게 이 심판은 분해로 끝난다. 세마이 아틀라스에게는 변형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7월부터 10월까지 망원경 관측은 태양과의 거리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점진적 밝아짐을 기록했다. 이론상 천체가 안쪽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그러나 접근 곡선이 안정화되고 바깥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하면 광도 곡선은 어두워져야 한다. 3호 아틀라스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태양 중심 거리가 증가함에도 반사율 알비도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 모순은 여러 관측소의 광도 분석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온난화된 해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먼지 방출일 것이다. 그러나 분광 분석 결과 광범위한 규산염 흔적이나 입자성 안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증가 현상은 특정 파장에 국한되어 나타났으며 금속 표면과 일치하는 근적외선 대역에서 강한 반사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먼지 때문이 아니라 표면 변화로 인해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태양 복사에 노출된 니켈 테트라카본일은 순수 니켈로 분해되어 얇은 반사막을 형성한다. 이 물질의 지속적인 방출과 재응축이 물체 자체의 잔여물로 표면을 도금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다. 물체가 밝아질수록 더 많은 열을 반사하여 온도를 안정화시켰고, 이는 치명적 손실 없이 더 근접할 수 있게 했다. 이 순환은 우아하다. 열이 가스를 배출시키고 배출된 가스가 금속을 침적시킨다. 금속은 열을 반사하며 물체는 지속된다. 우주선 설계에서 이 개념은 수동적 열 조절로 알려져 있다. 해성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궤도 모델은 미세한 섭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일 조정되었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극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각속도 편차가 감속하는 양상이 모멘트 제어를 암시했다. 불규칙한 배출로 인한 무작위 토크 부재는 안정된 자전을 시사했으며 마치 물체가 자체의 여력학을 균형 잡는 듯했다. 그 정밀한 행동 양상 아래 자연적 설명은 무리다. 태양 스트레스에 이토록 뚜렷이 적응하는 항성간 물체를 관측한 사례는 없다. 선행천체 우무아무아와 보리소프는 교과서적인 방랑자처럼 행동했다. 예측 가능한 열물리적 감소에 따른 밝기 변화. 세 번째 아틀라스는 그 계보를 깨뜨린다. 이 물체는 잔해가 아닌 마치 인내를 이해하는 존재처럼 태양을 공전한다. 거울이 된 이 물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반사율은 생존과 같다. 그것이 물리학에서 배웠는지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 표면이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와는 더 이상 같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은 그것을 태우려 했으나 오히려 연마했다. 빛 속에 담긴 이상, 현상. 직접적인 데이터가 정치적,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해질 때 빛은 어떤 기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매체로 남는다. 물체를 떠나는 모든 광자는 그 기원의 지문을 지닌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허가가 있든 없든 그 지문들을 계속 읽어내고 있다. KEK과 웹 발견 이후 칠레에서 카나리아 제도까지의 관측소들은 스리나이 아틀라스의 스펙트럼 심장 박동을 해부해왔다. 각 팀은 독립적으로 작업하며 미세한 밝기 변동을 추적하고 표면을 물들이는 반짝임이 무질서한지 의도적인지 판단하려 애쓴다. 광도 기록은 반복되는 변조를 보여준다. 반사 강도의 작은 리드미컬한 급상승이 발생하는데 강역이 너무 일관적이어서 잡음으로 보기 어렵다. 이 패턴은 대략 9시간마다 반복되며 가능한 회전 주기와 일치하지만 동시에 반사 표면의 통제된 대칭성을 시사한다. 일반 해성은 불규칙하게 흔들린다. 그들의 광도 곡선은 위급한 환자의 심박 그래프를 닮았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오히려 메트로놈 같다. 그 안정성은 붕괴가 아닌 균형을 암시한다. 반사율이 자체 니켈 도금의 결과라면 그 결과는 공학적으로 제작된 거울 패널과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 표면에 부딪히는 햇빛의 각 맥박은 측정된 섬광을 반환한다. 광학 분석가들에게 그 박자는 데이터다. 우연일 수도 의미 있을 수도 있다. 메릴랜드와 다르마스타트의 행성 방어 컴퓨터들은 이미 이 측정값들을 예측 모델에 반영했다. 거울처럼 밝은 표면은 복사압을 증가시켜 물체의 궤적을 아주 미세하게 바꾼다. 모델은 다음 궤도 구간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누적 변이를 보여준다. 충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물체가 의도적이거나 효율적으로 빛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현재 논쟁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알비도 변동이라 부른다. 동일한 그래프를 보는 엔지니어들은 신호의 규칙성을 본다. 그 해석 사이에는 가장 불편한 가능성이 자리한다. 즉, 그 구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패턴이 화학적 우연인지 의도적 반향인지에 상관없이 물리법칙은 여전히 구속받지 않는다. 태양계 밖에서 온 천체가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방식으로 햇빛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이 만들었다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지능이 만들었다면 기다리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교훈은 우리 망원경에 간신히 닿을 만큼 희미한 빛으로 쓰여 있지만 무작위와 설계의 경계를 시험하기엔 충분히 강력하다. 사마이 아틀라스를 관측하는 모든 천문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인간의 이성이 휘어지기 전에 얼마나 멀리 뻗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사마이 아틀라스의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